그래서 공부는요, 진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흐름을 잘 타는 게 중요합니다. 흐름을 잘 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흐름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공부는 이게 보면 이제 그 어떻게 바른 흐름을 타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은 간절해야 돼요. 이게 목숨 걸고 이거 외에는 이 삶에 의미가 없어야 됩니다. 이거 외에는 내가 살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이걸 밝히기 전에는 삶 보람이 없어야 됩니다. 그게 간절해야 돼요. 간절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간절함만이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행해왔던 그런 그 분별하는 습관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간절하지 않으면 워낙에 몸에 밴 관성이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 힘이 이 공부하려는 마음을 눌러버려요. 그래서 간절해야지 그 습관을 이렇게 거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뚫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간절하지 않으면, 그게 말하자면은 간절함이 뭐냐면 우리가 달나라, 우주 탐사선 달나라로 갈 때 뭐가 되느냐?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추진력. 간절하지 않으면 대기권을 뚫어낼 수가 없는 거야. 분별 세계, 이 고착된 세계를 뚫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녹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절함이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연료. 그걸 태우면서 가야 되거든. 대기권 뚫어낼 때 그거 다 소진된다 하거든요. 대기권이 이게 중력이 작용하는 범위잖아요. 중력이 뭡니까? 우리 습관성, 관성. 생각으로 알려는 그런 습관성, 감정 상태에 집착하는 습관성, 감각적인 대상을 실제라고 알고 애착하는 습관성, 그걸 뚫어낼 수 있는 거. 그건 뭐 간절함 뭐냐? 도에 대한 간절함. 왜냐하면 도에 대한 간절함은 어디서 나와? 내가 기존에 행해왔던 그 삶이 다 틀렸어. 그거에 대한 마음이 없어. 그래야지 간절함이 일어나죠. 도에 대한 간절함은 기존의 삶에 대한 애착이 있으면 간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간절함이라는 거는 내가 이 삶을 살 때 이거 외에는 의미가 없어. 진실이 아니면은 살아도 산 게 아니야. 사실이 그렇잖아요.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것처럼 어이가 없잖아요. 그거는 아무리 행복해도 그게 진짜가 아니라면, 아무리 귀한 거라도 그렇게 노력해서 얻을 만한 값어치가 없는 거라면 그걸 왜 그렇게 어리석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이 세계에 대한 어떤 그 미련이나 애착이 강하면 못합니다. 왜냐하면 간절하지가 않기 때문에. 애착이 강한 만큼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걸 뚫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잡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공부 순일하게 흐름에 못 타요. 오로지 이거 하나, 본성 하나를 깨닫는 데에 마음이 있고 나머지에 마음이 없어야 된다. 근데 그 나머지라는 것이 꼭 세속에 대한 애착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거 외에 깨어나는 일 외에 나머지라는 게 뭔지 아세요? 너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간적인 애착 대상들, 그것도 물론 예외 없이 그거죠. 또 뭔지 압니까? 도 공부하면서 좀 마음이 편안해진 상태를 집착하는 것도 나머지예요. 그건 도가 아니잖아. 감정 상태지. 마음 공부하고 법문 들으니까 좀 편안해졌어. 좀 살만해. 그것도 도 상태예요. 그건 도가 아닙니다.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의 도 공부의 효과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것도 나머지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교, 이런 식의 가르침에 대한 지식도 나머지입니다. 그건 지식이잖아. 생각이잖아. 그거에 재미 붙이고, 그거에 빠져있으면, 그 생각에 빠져있는 거지, 진짜 깨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 생각에 갇혀있는 거지. 지식에 갇혀있는 거지. 오로지 뭐냐?
도에 대한 간절함 이런 거, 이거 본성, 나 자신의 본성,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마음에 두면 안 돼요. 뭐 가족 관계 원만해지는 거,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거, 뭐가 막 시끄럽게 살았기 때문에 애착을 하겠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그다음에 어떤 공부에 대한 지식, 많이 아는 거, 아니면 세간사에 대한 지식도 마찬가지지만 공부에 대한 지식도 그건 지식이라, 상이라, 분별 상이라.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음이 있어도 안 됩니다. 뭐 무슨 불교 문화? 아닙니다. 그것도 문화잖아. 상이잖아요. 이미지이고 생각이잖아요. 지식이잖아요. 어떤 예법? 예법도 그거 상이잖아요. 상이 아니라 이 본성에 대한 관심 외에는 다 틀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깨어나는 일 외에는 관심이 없어야 돼요. 바른 법을 만나야 돼요. 흐름에 잘 들으려면. 바른 법은 뭐냐? 본성 하나. 본성 하나. 나 자신의 본성 하나. 세계의 본성 하나. 하나. 둘도 아닌 하나. 그거에 대한 관심. 그게 바른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본성. 본래 면목. 그거 하나 깨닫는 거. 그게 바로 바른 거예요. 바른 거. 둘, 셋 필요 없어요. 하나. 그래서 경전에서 얘기하잖아요. 삼승을 얘기하지 않는다. 오직 일승불만을 얘기한다. 일승만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승이 뭐예요? 이거! 마음 하나. 그 다음에 솔직해야 돼요. 자기 자신한테. 자기 자신한테 뭔가 공부에 대해서 솔직하지 않으면 안 돼. 왜냐하면 오로지 이 본성이 드러나는 거는 가리고 있는 게 다 이렇게 벗겨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그게 긍정적인 자아상이든 부정적인 자아상이든 다 그게 누더기와 같은 자기를 가리고 있는 옷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이든 부정적인 자아상이든 선한 행동이든 악한 행동이든 자기 본성을 가리고 있는 누더기와 같은 의상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 식의 관념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합리화하는 것, 자기를 치장하는 것, 그거에 속으면 안 돼요. 완전히 날 것이어야 돼요. 완전히 치장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솔직함. 그런 식으로 자기를 합리화하면은 뭐냐면 그런 식으로 감정이나 이런 걸 더 씌워지면 자아상이 생겨버립니다. 그건 다 자아를 치장하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테두리가 없는 거거든요. 걸칠 수 있는 몸이 없어요. 나라는 게 없기 때문에요. 허공에다가 어떻게 이 옷을 걸칩니까? 이거는 뭐를 걸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식의 자아상이니 이런 게 붙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그게 선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장 약한 게 악행보단 선행. 선하게 해야 돼. 그런 식의 어떤 기준들, 삶의 기준들 그거 다 여기서는 옷입니다. 옷. 이거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 부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긍정적인 것일지라도 여기서는 용납이 안 됩니다. 선일지라도 여기서는 용납이 안 됩니다. 이게 왜 다 분별상이기 때문에. 그거 다 벗겨져야 돼요. 합리화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 재료가 아무것도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 자세, 완전히 까발려지는 스스로가 완전 그냥 은폐시키는 게 있으면 그게 자아감으로 자아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다 벗겨져 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솔직함. 그게 조금이라도 한 생각이거나 느낌이면은 그거는 다 망상이다. 그걸 갖고 덧칠하지 말라. 자기를 규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공부 상태를 규정 지으려고 하지 말라. 공부라는 건 없는데 어떻게 공부 상태를 규정 지을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철저해야 됩니다. 철저하지 않으면 안 돼요. 뭐에 대한 철저냐? 조금이라도 분별이면은 그건 다 틀렸다 이거예요. 조금이라도 그게 털끝만큼이라도 일어난 거면 그건 다 틀렸다 이거예요. 그게 생각이 됐든 느낌이 됐든 감정이 됐든 감각이 됐든 조금이라도 분별된 상이면은
선사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털끝만큼이라도 틈이 생겨버리면 막아 낀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망상이라, 마군이라. 그러니까 틈이 없어야 돼요. 틈이 없다라는 건 조금이라도 그게 상이면, 한 생각이면, 분별이면 그건 다 망상이다. 그 철저하게 봐야 돼요. 철저하지 못하니까 공부가 이 소식이 오고도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원만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어떻게 보면 집요해야 됩니다. 철두철미하게 봐야 돼요. 진실이 아니면 마음을 두지 않으셔야 돼. 그게 좋은 것이든 착한 것이든 옳은 것이든, 왜냐하면 이거는 옳고 그름 이전이고 좋고 나쁨 이전이고 선과 악 이전이거든요. 본성이기 때문에 모든 거의 본성은 어떤 것으로도 규정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거는 세간적인 것들이 어떤 것도 용납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살이라는 게 뻔하잖아요. 다 분별이잖아요. 그 분별의 본바탕이 그 분별로 규정되고 그 분별로 껴잡을 수 있겠어요?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분별은 뭐냐? 세간살이라는 게, 삶이라는 게 다 분별이라, 한 생각이라, 틈이라 벌어진 거예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 세상살이잖아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생각이잖아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 우리 세상살이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아닌가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여기서 일어난 생각 아닙니까? 이것이다 저것이다가 다 망상이다 이거예요. 그 조금이라도 틈이 벌어져 버리면 그거는 희한하게 털끝만큼이라도 뭔가 틈이 있으면 이게 원만하게 확 드러나지가 않아요. 이 우주 전체가 이 분별이라는 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이 통찰이 안 된다. 이 우주 전체가 마치 자기 시야에 확 들어오는 듯한, 전체가 한눈에 확 들어오는 듯한 통찰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우주라는 것이, 이 삶이라는 것이 다 분별 세계이기 때문에 다 이것이다 저것이다지. 여기서 일어나는 분별상이에요. 그래서 진짜 틈이 사라져버리면 온 우주가 그냥 한눈에 들어옵니다. 저절로 들어와요. 어떻게? 다 여기서 일어나면, 여기서 건립된 이 우주라는 게, 그게 천당이 됐든 지옥이 됐든 몇 생을 돈 윤회의 세계가 됐든 저 우주 끝이 됐든 다 여기서 일어난 한 생각이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우주가 들어온다는 게 뭐냐? 다 여기서 건립된 세계라는 게 들어온다. 하나도 예외 없이 살고 죽는 걸 다 포함해서 어떤 상태도 100년을 경험하든 1000년을 경험하든 우리의 목숨이 1억 살이 되더라도 이거라. 여기서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분별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틈이 사라져야 된다. 틈이 있기 때문에 공부가 밝지 않은 거예요. 순식간에 일어난 상이라는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철저하게. 면밀하게 봐야 된다. 그런 것이 갖추어져야지 공부가 그게 뭐 큰 어려움 없이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간절해야 돼요. 딴 거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아니, 진실 외에는 의미 있는 게 없지 않나요? 그리고 바른 법이라는 건 근원에 통하는 거 하나, 일불승, 마음 하나, 그거 하나 깨닫는 거. 그 다음 뭐 솔직함, 자기 합리화하지 않는 거. 자기를 자꾸 뭔가 치장하거나 과시하거나 돋보이려는 그거 다 그거 가짜라. 그 누더기 같은 거라. 원래 없는데 자꾸 자기를 치장하려고 하는 특히나 공부하는 사람들은 법으로 자기를 치장하려고 하죠. 법에 대한 합리화. 자기 과시하려는 도구로 쓰려고 하는 거. 아니면 삶의 편의로서 활용하려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이 솔직하지 않은 거죠. 그거 다 내려놓으시라. 그거 다 망상이니까. 그 다음에 철저하게 보시라. 면밀하게 보시라. 그게 철저하게 못 보기 때문에
간절해도요, 간절해요. 도 닦으려는, 나 간절한 사람 많이 봤는데, 바른 법을 행하지 않으면, 간절해도 바른 법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외도가 돼요.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뭘 봐야 되고 뭘 절차를 넘어가야 되고 본성 하나에 통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해야 되고 부처님처럼 살아야 되고 누구처럼 행해야 되고 그건 다 분별이잖아요. 그거는 뭐처럼 사는 거잖아요. 그건 다 한 생각 일어난 분별이고 이미지 아닌가요? 본성이 아니잖아요. 상이잖아요. 뭐처럼 하고 무슨 행을 지키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간절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보다도 더 간절한 것 같아요. 잠도 안 자고 앉아 계시고 매일 삼천배 하시고 매일 연비열하시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사경하시고 그분들이 간절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거 다 행위라 분별상이라 분별상이다. 분별상 본성이 아니잖아요. 성을 깨닫는 공부를 왜 상을 다루는 공부를 합니까? 무슨 움직임 아니면은 다 조작이잖아요. 인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본성이 아니잖아요. 애써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거거든. 간절해도요. 바른 공부를 안 하면 그건 깨닫지 못해요. 근데 바른 법을 알아도요. 간절하지 않으면 도에 들어갈 수가 없어. 왜냐면 기존의 그 삶대로 그냥 살기 때문에. 간절하고 바른 법을 행해도요. 솔직하지 않으면요. 솔직하지 않으면 자꾸 뭔가가 이물감이 있어. 끼어들어. 찝찝해. 뭔가 가리고 있는 게 있고 합리화하고 있어서 활짝 밝지가 않아요. 면밀하지 않아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이 이렇게 좀 조화롭게 굴러가면은 자기 한번 잘 보십시오. 진짜 간절한가? 간절하게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걸 원하나? 잘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나? 그냥 진리를 위해서 공부를 하나? 그 다음에 하나만 관심 있나? 아니면은 그냥 주변적인 거에 관심 있나? 아니면 내가 합리화를 하고 있나? 아니면 진짜 그런 거 내가 못 알아차려서 합리화하는 거라면 어쩔 수 없는데 알면서도 자꾸 그거를 합리화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철저하게 보고 있느냐? 빈틈없이 보고 있느냐? 빈틈없이 보려고 하면 또 안 됩니다. 욕심이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다 조작이거든요. 그러니까 간절하면은 이상하게 그렇게 돼요. 이런 식의 어떤 상에 관심을 안 갖게 되거든요. 어떤 일어나는 어떤 현상에 그냥 끌려가질 않게 되죠. 상에. 그럼 마음이 이렇게 딱 안정이 되게 되면 잘 보이거든요. 분별상들이. 그리고 그 작은 것들 이렇게 간과했던 것들이 잘 보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저절로 이제 공부가 굴러가는 맛이 있죠. 공부를 이게 보면 저도 자주 얘기 드리잖아요. 이게 태도가 중요한 것 같다. 이거는 태도가 공부하는 어떤 태도가 잘 이렇게 서 있으면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방황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것이 맞으면 제 공부가 제가 보기에는 오랜 시간 걸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가 여기에서 뭔가가 어떤 게 뭔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 더디고 이게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계기로 삼으셔가지고 한번 잘 보십시오. 요것들이 잘 갖춰져. 물론 이제 처음부터 그것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막 이렇게 태도가 성립된다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공부에 가까이 다가가고 그 공부를 맛을 알다 보면은 다른 거에 대한 어떤 관심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공부가 불분명하고 완전하지 않으면 절대 이게 이 삶에서 해탈하기가 불가능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식의 다짐이 서면은 또 진짜 딴 거 안 보고 완전히 진짜 지고지순하게 이것만 보고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생기는 거고. 근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공부를 성숙시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